자, 페이지는 96페이지고요.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대기순환, 인공위성, 무거워서 하늘 위에서 이제 눈방울이나 얼음방울이죠. 그 다음 강한 근육, 코끼리, 얘네들은 왜 다리가 두껍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치? 이런 현상들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보자. 자, 중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야, 항상 중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냐? 그건 아니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물체가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빨라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운동도 있죠. 물체가 올라가는 경우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건 느려지겠지. 맞아? 그 다음 얘네가 또 배운 것도 이런 거. 물체의 중력은 아래쪽이라고 했고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이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은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작용하죠. 다만 중력이 좀 약해질 거야. 중력의 크기가 약해질 뿐 작용은 한다. 그 다음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시스템. 정답은 그래서 3번. 밑으로. 자, 2번입니다. 중력과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력은 공기와 바다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자, 대류현상은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야. 액체나 기체가 왜 위로 아래로 이동하게 되느냐? 이거 설명했다.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체라고 할게요. 기체 입자들이 하나, 둘, 세 개 있어. 요 세 개 입자가 질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분명히 중력이 있을 거야. 맞죠? 되니? 자, 그 다음 이 상태에 있던 이 기체가 열받아.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 그러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뜨게 하려고 하는 힘, 부력이 커져. 그러면 뭉쳐있겠어? 흩어져 있겠어? 흩어져 있겠지? 이걸 우리가 밀집도가 작아진다, 밀도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의 균형 상에서 보면은 부력이 중력보다 크니까 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거꾸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뭉쳐. 빽빽해지겠지. 그치? 그러면 부력은 줄어들고 중력이 오히려 커지는 셈이 되니까 밀도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아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대류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중력에 의한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대류현상 그래서 써놔. 중력에 의한 밀도 차이가 발생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중력에 의해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는요. 중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있지를 않아. 하지만 질소하고 산소는 무거운 기체야. 중력 세. 그러니까 지구에 콕 박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높이 올라갈수록 고르게 있다? 아니죠. 지구 표면에 중력이 효과가 더 중력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르게가 아니라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자,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 니들이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단단한 골격과 강한 근육으로 몸무게를 지탱하죠.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기억 디귿. 됐니? 자, 5번 보자. 자, 5번으로 보시면 5번이 아니구나.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연학화 운동인데 이 자연학화 운동에서 자유란 말이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얘는 손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손실이 없다. 그래서 자연학화 운동에서 자유란 말이 들어가면 손실 에너지가 없구나. 공기저항이 없구나. 됐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을 적 있을 거야.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이 위치 이런 거 배웠었지. 그때 이 에너지 바뀔 때 중간에 손실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 에너지 전환이 100% 일어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이게 자연학화 운동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 자연학화 운동을 니들이 에너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고1에서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풀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이따가 그렇게 풀어주는 것도 있을 거야. 자, 그럼 현재 보시면 파랭이하고 빨갱이가 있는데 딱 봐도 얘가 크고 작지. 크니까 무겁다고 할게요. 작으니까 작다고 할게. 질량이 작다. 그러면 무게가 작고 무게가 클 거야. 그럼 무겁다, 가볍다.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우니까 나중에 떨어지겠지? 아니라고. 현재 자연학화 운동이니까 공기저항이나 마찰 이런 거 없지?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같은 높이면 무조건 동시낙하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연학화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에 따라 속도 항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처음에 정지 상태가 여기 됐어? 그 다음 쭉 이렇게 됩니다. 이때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바로 자연낙하 운동이고 그때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여기서 기울기는 g값 아무 말 없으면 9.8m/s 제곱 이거는 얘나 똑같아. 됐지? 그 다음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 아랫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면적. 요 삼각형 면적이 바로 이동한 거리야. 여기선 이동한 거리가 요 높이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 떨어지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t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뜬 여기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gt에 해당되지. 맞지? gt 나누기 t는 g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t 곱하기 gt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1 gt 제곱. 요게 바로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공식이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네가 만들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무거워서 먼저 떨어지고 가벼워서 나중에 떨어진다? 그거 아니라고 했지. 얘네들은 동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야? 떨어진 높이가 같아. 거리가 같아. 그럼 2분의 1 상수 같아. g도 상수 같아. 그럼 자, 같으면 같고 시간 제곱도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같은 거리면 결론이 뭐야? 시간도 같다.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 속도도 같다. 이런 식으로 얘가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무겁다고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볍다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이가 높으면 나중에 떨어지고 높이가 낮으면 먼저 떨어진다. 그럼 높이가 같으면 동시 떨어진다. 그래서 니들 딴 거 쓰지 말고 하나 써. 같은 높이 동시낙하. 여기다 쓰시면 되죠. 같은 높이 동시낙하야. 높이가 같으면 동시낙하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제일 대표적인 자연낙하 운동은 무조건 문제 풀 때 시간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문제 푸세요. 알겠니? 근데 이거를 에너지 관점에서 봐도 상관없다겠지. 그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개념이야. 여기 위치 에너지지.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야 돼.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해. 그게 바로 G값이야. 무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 H야. 이게 포텐셜 에너지. 요게 뭘로 바뀐다고? 운동 에너지로.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맞잖아. 되니? 그러면 잘 봐봐. 현재 여기에서 요 m과 m은 약분. 맞아? 그 다음 g값 일정하고 그 다음 2분의 1도 일정값이야. 일정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h는 v 제곱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지. 높이가 같으면 떨어질 때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떨어질 때 속도 같으면 잘 봐.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 똑같잖아. 그럼 시간 똑같겠지. 그치?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해석은 어떻게 해도 된다. 원래 얘기해서 이걸 뉴턴 역학이라고 하고 이 방법이 너무 오래되고 아우 짜증나. 그래서 세련되게 한 게 이 방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생각을 한쪽에만 가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로 다 풀려. 이거 싹 다 풀려.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원 선택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해주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3번 위 자료와 같이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은 자연낙하 운동. 이게 정답이고요. 자, 4번입니다. 위 자료와 같이 자연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관계 그래프는 뭐냐라고 돼 있어.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려줬으니까 3번이고요. 요거 하는 김에 1번, 2번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야?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히 감소하는 건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건 내려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등속이죠. 그치? 그래서 이건 니들 써.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올라가는 거. 얘는 등속입니다. 등속. 요거는 내려가는 거. 낙하죠. 낙하. 눈 딱 감고 낙하. 됐죠? 그 다음 요 그래프 짝꿍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짝꿍이 바로 뭐냐? 시간에 따라 거리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조금 가겠지.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다음은 조금 빨라졌으니까 좀 많이 가겠죠? 그 다음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처음 이동 거리는 짧고 그 다음 늘고. 그래서 요걸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니네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 요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 이거 지금 똑같은 그래프야. 눈치를 빠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긴 거리고요. 여기를 내가 뭐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뭐라고 쓰면? 아까 요 이동거리가 높이였지. 높이 H라고 쓸게. 이동거리 S라고 써도 되는데.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왔지. h는 t제곱에 비례하지. 이거 시간 제곱이야. 이렇게 해도 되지. 맞잖아.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시간에는 비례가 아니지. 됐니?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잘 봐.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지? 됐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는 김에 이런 것도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자연학화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질량이 크다, 먼저 떨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공기저항을 조금 받을수록, 조금 적게 받을수록, 먼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공기저항이 없어.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럼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아니죠. 여기선 질량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질량 무관. 자, 그럼 연직 방향으로 등가스 운동한다라고 해서 연직 방향은 y값, y축 방향이죠. 지표면의 수직. 그래서 등가스 운동 맞습니다. 등가 속도에서 등자는 같을 등자. 뭐가 같아? 속도에 더해주는 비율, 속력 변화의 비율이 같아.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있어. 바로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일정한 힘이 바로 뭐야? 중력이죠.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두 글자로 무게라고 부르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라고 하지. 다시 한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 mg 질량 곱하기 아무 말 없으면 9.8. 됐어? 연상기억부로 외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 mg 질량 곱하기 9.8. 됐죠? 자, 그 다음 중력함수의 크기는 약 9.8. 경우에 따라 10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니은 디귿 4번. 됐지? 넘겨. 자, 이제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입니다. 얘는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의 운동이 틀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따로따로 우리가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혹시 이런 거 아냐? 그림자 비추는 걸 정사형으로 하는 거 알아?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정사형. 위에서 이제 후레쉬 같은 걸로 딱 그림자 비치면 밑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알겠니? 이제 그림자를 여기다 찍는 거야. 자, 이때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 얘는 크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가지. 여기다 써야겠다. 이렇게. 맞아? 근데 아래쪽으로는 뻔하뻔쩍 번데기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아. 얘가 일정하게. 그런데 오른쪽으로 할 때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힘을 받지 않지만 처음에 이동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그래서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다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몇 개만 그릴게. 하나, 땅, 땅, 땅. 요 간격이 일정해야 돼. 됐지? 그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요. 빛을 이쪽으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운동하는데 아래쪽으로 힘이 일정하게 전제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등가속도 운동이 자연학화 운동이고 처음엔 조금 같지만 점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늘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은 요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 이만큼 가고 이거 못 그리겠다. 야. 그냥 대충 그릴게. 이거 원래 옆에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니까 내가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지. 맞아? 원래대로 하면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돼. 내가 눈깔이 뼈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긴 간격이 일정하고 간격이 멀어진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는 건 니들이 알아서 이쁘게 그리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몇 개만 우리가 찍어서 한번 볼게. 몇 개만. 자, 첫 번째는 수평 속도만 있어요. 그치? 수평 속도. 그 다음 여기로 가면 수평 속도 똑같아. 여기로 가도 수평 속도 똑같아.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로 가도 수평 속도 똑같아. 이렇게. 수평 속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는 수직 속도 없지. 그러다가 수직 속도가 이렇게 생겼고 수직 속도가 더 증가했고 그 다음 수직 속도가 졸라 증가했고.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수평 속도는 똑같고 수직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용준아, 그치? 졸리면 일어나.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정한 시간격에 따라서 공의 그림자 그리세요라고 했으니까 A 쪽으로는 등속, B 쪽으로는 등가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수평 공의 운동은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히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기역은 등속, 니은은 등가속. 자, 이제 8번입니다. 공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일정하게 존재하죠. 중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일정하게. 그 다음 공은 등속 직선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이 합쳐진 포물선 운동이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연학화 운동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인데 얘하고 공통점이 있어. 얘는 y값, y축으로만 운동을 하는데 얘는 y축 and x축이지. 근데 같은 높이니까 이 운동하고 이 운동이 서로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뭘 배웠어? 높이가 같으면 무겁고 가벼운 거 다 필요 없이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낙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떨어지는 시간이 얘가 5초라면 얘도 5초 후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동시낙하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 게 5초면 얘도 5초 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럼 차이점하고 공통점하고 한번 찾아보자. 차이점은요. 얘는 뭐만 갖고 있다? 수직속도만 갖고 있다. 근데 얘는 수직속도와 and 수평속도가 합해졌지. 맞아? 근데 수직속도는요. 같은 높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 됐지? 차이점은 뭐야? 요 빨간색 수평속도가 있고 얘는 없고. 그래서 전체 속도는 수평 더하기 수직이가 얘가 더 크겠지.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각선의 요 초록색이 얘 전체 속도야. 얘는 아래쪽 속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내죠. 처음에 얘가 던질 때 5m/s야. 그럼 떨어질 때 5초 걸렸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5m/s 곱하기 5초, 그래서 25m 이렇게 잡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을 내가 15m/s로 더 빠르게 던졌어. 그래도 떨어지는 시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높이가 같으니까. 대신에 바뀌는 건 뭐야? 얘가 이만큼 더 많이 갈 거야. 그게 얼마야? 1초에 15m인데 5초니까 이게 75m로 가는 거지. 맞아요? 됐니? 이런 식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모두 1kg이라고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이 힘이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죠. 이 중력 크기를 뭐라고 해? 무게. mg죠. 그럼 mg니까 1 곱하기 9.8 곱해서 9.8N이라고 쓰고 9.8N은 A하고 B가 서로 같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정답이야. 그래서 힘의 크기 9.8, 방향은 연직 방향.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같은 높이다라고 돼 있어. 동글뱅이 또는 밑줄 치시고. 같은 높이면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낙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가 같다. 자, 그다음 11번은 위에 문제하고 좀 틀려요. 위에 문제하고 틀립니다. 이거 앞에서도 했었던 거야. 자, 일단 스몰이 아니지.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지. 여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3초 걸렸으면 얘도 몇 초 걸려? 3초. 얘도 몇 초 걸려? 3초 걸리지. 됐니? 그래서 그럼 여기는 질량 없기 때문에 무게는 비교 못합니다. 힘의 크기는. 알겠냐? 자, 이제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수평방향 속도라고 했어. 수평방향 속도는 떨어진 시간이 똑같은데 얘는 시간당 거리가 C가 더 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밀려나갔다는 얘기는 수평 속도 때문에 밀려나간 거지. 그럼 수평 속도가 제일 큰 건 이 새끼지. 그래서 수평방향 속도는 C 다음에 B 다음에 A입니다. C바. 틀렸지? 연직방향 가속도. 연직방향으로 생기는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 이건 중력 때문에. 그치? 그러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G값이지. 다 똑같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은 높이면 무조건 똑같지. 그럼 현재 같은 높이니까 모두 동일합니다. 니은 디귿 빙고. 수평방향으로 날아난 거리는 이것도 역시 C 다음에 B 다음에 A죠. 자, 이제 몇 개 또 써보자. A, B, C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야? 수직 속도입니다. 그럼 수직 속도는 A랑 B랑 C가 같아. 하지만 수평 속도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A보단 B가 B보단 C가. 그럼 얘네들을 더해. 그러면 전체 속도가 나오잖아. 그럼 전체 속도도 A보다 B, B보다 C.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얘는 질량 모르기 때문에 힘은 몰라요. 힘의 크기는 몰라. 하지만 힘의 방향은 알지. 전부 연직 방향. 그래서 전부 다 똑같아. 힘의 방향도. 알겠니? 그래서 같은 건 또 힘의 방향도 같습니다. 이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끝났고 다음 장.
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을 보니까 장대 높이 뛰기. 올라가면 언젠가 떨어져. 번지 점프. 이것도 역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지. 이때 떨어질 때 이거 뒤에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요거 늘어나는 녀석이 써야 되죠. 저 줄을. 강철, 쇠줄 이런 거 쓰면 죽어요. 됐지? 그 다음 전자석 기준기를 올려놓는 거. 그 다음 인공위성. 전부 중력이지. 정답이 1번이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이 2번이 바로 중력이 왜 생겼냐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너희들 과정에서는 중력은 왜 생겼어요? 라고 하면 만유력 때문에 생겼다고 했어. 그 만유력이 왜 생기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뭘 갖고 있다? 질량을 갖고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MA라고 하고 요거를 MB라고 한다면 MB? 그 MB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MA하고 MB가 있으면 요 질량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당기고 너도 나를 잡아당겨. 맞아? 질량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만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력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 그 만유력 F는 바로 질량 때문에 생기니까 질량에 서로 비례하고 그 다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거리를 우리가 라지아라고 한다면 거리가 가까운 게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쓸까? 에이씨, 쓸 공간이 없네. 난 여기다 쓸 거야. 여기다. 니들도 여기다 썼으면 좋겠어. 만유 인력은 F는 G 랄 제곱분의 MA 곱하기 MB지. 요게 바로 만유력 구하는 공식이야.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거야? 지구에 적용할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지구라고 보는 거지. 이걸 지구라고 놓고 이게 지구에 있는 물체. 맞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이게 바로 F는 mg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때 이 mg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1번 A하고 B의 질량이 클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맞아요. 그럼 이제 문제 요 공식을 한번 써먹는 거 한번 볼게. A의 질량이 2배입니다. A의 질량이 몇 배? 2배. 얘가 2배로 증가했어. 2배. 그러면 중력 크기, 즉 만유력 몇 배 증가하냐? 2배 증가하지. 그럼 얘 2배 증가할 거야. 얘. 근데 웃긴 거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는 몇 배 증가해? 얘도 2배죠. 자, 얘만 2배 증가해. 2배 증가하면 이 2배는 너와 나의 상호작용이니까 네 힘이 2배 증가하면 내 힘도 2배 증가해. 이때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 작용반작용. 그래서 질량이 하나만 커지게 되면 흔히 착각하는 게 너 질량 2배야? 힘이 2배만 커졌어? 아니야. 네가 2배 커졌으면 나도 2배 커진다. 조심하세요. 알아두시고. 자, 그럼 A,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용의 힘의 크기가 커지죠. 이때 거리가 2분의 1이 됐어. 거리가 2분의 1. 그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는 거야. 맞지? 서연아, 그럼 몇 배가 돼, 힘? 그렇지, 4배가 되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그 다음 A, B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이 되니까 3번이죠. 자, 그 다음 여긴 됐네.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3번에 이제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 아까 2번을 이제 지구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2번을 지구에다 적용시키면 이게 지구 중심.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가 라지 R.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따져야 돼. 잘 봐라. 잘 봐.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따져야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 따져야 되지. 맞아? 원래 여기까지 따져야 돼. 이걸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알겠니?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400km야.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끼케야. 몇 미터, 몇십 미터, 몇백 미터밖에 안 되겠지. 야, 지구상에 삼각형 생각해봐라. 이만한 물체 있을 것 같냐? 없습니다. 야, 지구상에 이만한 물체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클 것 같은데? 그치?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한 것보다 더 커?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물체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요 동글뱅이를 무시하는 거야. 왜냐면 6,400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구 반지름 라지알만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 다음 지구 질량 라지, 물체의 질량 스몰 m. 됐지? 그러면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서로 잡아당기니까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고 라지 m도 스몰 m을 잡아당깁니다. 그때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은데 문제는 얘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누구만 움직인다? 물체만 움직인다. 그치?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라지 M 값 일정, 지구 질량, 라지 R 지구 반지름 일정, G 상수 일정. 그래서 요 값을 합한 것을 우리가 G라고 놓은 거지.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무게 mg 질량 곱하기 9.8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돼 있어. 맞죠? 무게니까. G는 일정하고 진공 상태에서도 작용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왜?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 그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 작용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는 움직여. 얘는 안 움직여. 왜? 얘는 졸라 무겁고 얘는 가벼우니까. 이걸 알려주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F 임마라고 했어.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가수 운동을 한다. 됐지? 이때 이 힘은 서로 똑같아요. 왜? mg니까. 그러면 힘이 똑같은 상태에서 m과 a는 무슨 관계? 반비례. 맞죠? 그러면 m이 엄청나게 큰 지구는 가수가 엄청나게 작아. 가수가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 시간에 따라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안 바뀌니까 거의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됐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지표 부근에서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극지방에서 가장 크다.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전. 그럼 자전을 하면 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생겨요. 그 원심력 때문에 여기가 두꺼워. 타원형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크고요. 요 반지름은 작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중심에서 가깝고 멀고 머니까 여기는 무게가 작고 여긴 무게가 크게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극지방에서 가장 작다. 그 이유는 뭐다?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 됐죠? 4번 5번입니다. 자, 2kg의 녀석을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놓았는데 밑줄 치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 공기저항은 무시. 이 말이 있으니까 이거 자연낙하지. 이 말 없고 자연낙하 시켰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번 1초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어. 자, 1초 후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 간격으로 지금 현재 물체가 이동하는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4.9m, 19.6m, 이거 얼마냐? 14.4인가? 그치?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요 관계 그래프는 전부 무슨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거 그린 거야.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럴 때 요 기울기는 9.8로 일정하다고 했고 처음에 1초다라고 하면 요 면적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초다라고 하면 요 면적이 더해지겠지? 3초다라고 하면 또 요 면적이 더해집니다. 됐니? 그때 잘 봐봐. 여기가 1이라고 했어.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러면 1일 땐 요만큼의 면적만 구하시면 되지. 그치? 그러면 가로는 1이고 세로는 여기는 9.8이네. 그러면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니까 얼마가 나와? 4.9. 그래서 여기가 4.9야. 4.9 써있지. 됐지?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왜? 이 부분을 구할 건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삼각형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역시 2초니까 9.8 나오려면 19.6이니까 같은 Y값, 같은 X값. 그럼 요 4.9에 하나, 둘, 세 배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19.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9.6이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4.7이라는 얘기지. 맞지? 요만큼 맞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9.6 맞고. 되니? 이런 식으로 그린 거야.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오케이?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요 숫자는 요걸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부터 1초의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 9.8이죠.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어. 몇 킬로? 2킬로.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바로 무게니까 mg. 2 곱하기 9.8, 19.6 맞아요. 질량이 2배입니다. 그래도 가속도는 그대로. 됐지? 자, 질량이 2배에서 만약에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어? 떨어진 시간 똑같죠?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2번. 용준아, 일어나. 응, 일어나 너. 옆에 일어나서 거기 옆에서 들어.
아니? 자, 그 다음 5번. 위 그림과 같이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까닭 뭐라고 쓰면 돼?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 넘겨.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에서 진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공 동글뱅이. 자, 그럼 진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공기저항이 없어. 그러면 얘는 동시낙하하지 무조건. 실제 무거운 건 쇠구슬, 가벼운 건 깃털. 근데 무겁다고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지는구나. 그치? 자, 1번. 쇠구슬과 깃털은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유는 같은 높이라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그렇지. 가수의 크기는 쇠구슬이 깃털보다 크다? 아니, 같다. 이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로 하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밑으로. 자, 7번. 중력 가속도. 지표 근처에서 물체를 자연낙하시킬 때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존재한다. 맞아요. 그 다음 중력위의 물체는 가속도가 약 9.8m/s 제곱인 증가속도. 이걸 자연낙하라 하지. 맞고요. 물체의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철수하고 0이. 그래서 4번입니다. 넘기세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을 보시면 포물선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힘 X.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일정. 그래서 무슨 운동 한다? 등가속.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낙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속력 관계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못 그리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프 그렸으니까 또 따질 거. 자, 시간에 따라 속력. 항상 그래프 물어보시면 두 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기울기 뭐예요? 두 번째 아랫면적 뭐예요? 됐어? 그럼 이것도 역시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보자.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우리가 따질 때는 전부 단위로 따져주라고 했어. 단위로. 얘 속력 단위니까 미터/세크. 시간 단위니까 세크. 어차피 똑같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미터/세크를 세크로 나눠줘. 그럼 얼마가 나와? 미터/세크 제곱이야. 미터/세크 제곱이 뭐의 단위죠? 가속도의 단위야. 근데 기울기가 없으니까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자체가. 그 다음 얘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중간 속도, 순간 속도 다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등속 직선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기울기가 미터/세크 제곱인데 기울기가 일정해. 직선 골라지로. 그럼 미터/세크 제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럼 미터/세크 제곱이 뭐라고 했어? 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일정? 그래서 등가속도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아랫면적입니다. 하나 더. 그래서 가속도가 왜 생겼어? 힘 때문에. 그럼 가속도 일정, 힘 일정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 얘는 가속도가 0이야? 힘 없어. 힘 0이야.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시는 거야. 그 다음 아랫면적. 아랫면적은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잖아. 그럼 뭐가 나와? 미터. 이것도 뭐가 나와? 미터. 그런데 문제가 있지. 얘는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맞아? 됐니? 그래서 얘는 사각형 넓이, 얘는 삼각형 넓이. 구분 잘하세요. 그래프만 우리가 분석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2초 후 물체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속도라고 돼 있어.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2m/s다라고 돼 있어. 2m/s. 이거 그냥 위에서 풀 걸. 야, 요 얘기를 여기서 그냥 풀어볼게. 여기서 그냥 아까 우리 이렇게 했지? 이렇게. 여기 2m/s야. 그 다음 몇 초? 2초라고 했어. 그러면 요 면적이지. 얼마야? 4m. 그래서 첫 번째 수평 거리는 4m입니다. 그치?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니었구나. 속력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속력은 그대로 2m/s. 2m/s. 그 다음 그때 이동 거리는 4m. 하나 더 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하는 김에 이제 연직 방향 속력 구하래요. 연직 방향 속력은 처음이 여기 2초 후에는 요게 9.8에 해당되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 19.6m/s가 되겠지. 그래서 여긴 정답이 19m/s. 그 다음 그때까지 얼마 떨어졌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아랫면적이 떨어진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얘는 19.6m 내려갔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 더 구했습니다. 지금 속도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수평거리, 수직거리 다 구했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 11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까지. 자, 11번 보시면은요. 두꺼운 종이에다가 두 개의 바로 원형 나무 도막 A하고 B를 놨는데 얘가 휘어진 상태에서 탁 멈춥니다. 여기서 탁 멈추게 되면 이렇게 탄성력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탁 멈추게 되면 요 앞에 있는 B는 계속 운동 관련은 운동관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수평 속력이 있으니까 수평 속력과 수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고, 그 다음 뒤에 있는 A는요, A는 어떻게 돼? 그대로 떨어질 거야. 관성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진 높이를 보니까 처음에 동시가 아니라 같은 높이입니다. 같은 높이야. 그러면 처음에 같은 높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떨어져? 라고 하면 얘나 동시에 낙하하지. 자, 그래서 A, B가 떨어지는 시간을 비교하시면 서로 같다. 그 이유는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됐죠? 자, 14번 먼저 할게요. 14번.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와! 서로 높이가 같아.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겠지. 그치? 근데 얘는 몇 M이래? M. 얘는 2M. 얘는 3M이래요. 그래서 얘는 MG. 얘는 EMG. 얘는 3mg. 그래서 힘은 CBA 순서야. 힘은 크지만 누가 먼저 떨어져요? 라고 하면 높이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동시에 낙하할 겁니다. 됐니? 그래서 H까지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질 때 이 떨어진 높이가 같잖아. 그래서 이놈이나 전부 동시에 낙하합니다. 그럼 동시에 낙하한다는 얘기는 수직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된다. 수직 속도는 A하고 B하고 C가 서로 같아요. 그런데 수평 속도는 여길 중심으로 얘는 안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안 갔고 얘는 이만큼 갔고 얘는 여길 중심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A보다는 B, B보다는 C.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전체 속도가 나오지? 그럼 전체 속도는 CBA 순서가 될 거야. 됐죠? 됐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수평방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수평방의 속력은 서로 누가 제일 크다? A 다음에 B, B 다음에 C. 그럼 연직방의 속력이라고 해서 연직방의 속력은 현재 어떻게 돼요? A, B, C가 서로 같아. 작용하는 힘의 크기 A보다 B, B보다 C.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부 다 똑같겠지. A 다음에 B 다음에 C. 그래서 모두 같은 거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2번이 정답이겠다. 자, 12번. 자, A는 연직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중력 일정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B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지. 그 다음 B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힘이 없으니까. B는 연직 방향으로 A와 동일한 운동.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과 이 지점 같은 높이일 경우에는 수직, 연직 속도가 같아요. B는 등속 직선 운동과 자연낙하 운동이 합쳐진 포물선. 오케이.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없다. 중력이 약해서 그렇죠. 그 다음 15번. 자, 15번을 보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 거야. 포탄 쐈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거보다 더 빨리 하면 좀 더 많이 가겠고 더 빨리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하면 한 바퀴 돌 수 있죠. 됐니? 이거 뭐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지. 높은 산 올라가서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2초 걸렸으면 얘보다 좀 더 빠른 수평 속도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2초 걸려. 더 빠르면 이렇게 떨어져도 2초 걸려. 맞아? 그럼 더 빠르게 되면 한 바퀴 돌 수 있다. 됐니?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도는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에 중력 존재하지 않나 보다. 아니야. 중력 존재하는 거야. 중력 존재하고 얘도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근데 선생님 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 물체가 아래로 갈 때 지표면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니들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그림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해놔서 내가 던진 위치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게 무한대로 확장이 되면은 점점 곡선이기 때문에 휘어지지. 지표면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표면이 휘어져서 휘어지니까 얘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원래는 이거 가만히 있고 이것만 내려가면 떨어지는 게 보일 텐데 이게 떨어지면 지표면도 떨어져 같이.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죽었다 깨라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맨 마지막 그림. 알겠니? 맨 마지막 그림은 뭐야? 물체가 떨어진 만큼 지표면도 같이 떨어진다. 지표면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표면이 휘어졌다. 지구가 둥글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됐냐?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뉴턴이 다리들도 중력을 받아서 지구 주변을 원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준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수평으로 던진 녀석은 누구누구의 작용으로 라고 돼 있어. 중력의 작용으로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이지. 등속이라고 써야 되는데 등자만 썼네. 그치? 그 다음 물체를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멀리 갑니다. 그러다 진짜 빠르면 어떻게 돼? 지구 주변을 돌게 돼. 이때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 주변에서 이렇게 도는 애들을 우리가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 이게 7.9km/s야. 알겠니? 그럼 이 속도보다 더 빠르면 얘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핑 하고 날아가. 이게 제2 우주 속도고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1.2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인공위성 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V3로 보내면 되고 우주 탐사선, 화성 탐사선, 금성 탐사선 쏘려고 해? V3보다 커야 됩니다. 대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긴 됐으니까 넘겨.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 가능하죠? 지표 부근에 대기층이 형성되는데 이거 오늘 이따가 배울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층에서 대부분의 그 공기 입자들은 지표 부근에 위치합니다. 거기가 어디야? 대류권이라는 부분이야. 알아두시고 강물과 폭포수는 낮은 곳. 이게 바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맞지? 물과 대기가 순환하면서 기상현상. 이게 바로 대류현상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10여 종의 원소 화학결합이죠. 중력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지? 중력보다 이 화학결합하는 힘이 더 세요. 자, 그 다음 기억. 식물의 뿌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연직 방향으로 자란다. 맞네. 지표 부근에 형성된 대기에 의해 생물체가 호흡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육상에서 무거운 동물일수록 강한 근육과 단단 골격. 니들 통나무다리. 맞잖아. 정답은 전부 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9번.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나 같으면 요거에서 안 주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는 잘 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공의 이동거리를 1초 간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나 같으면 이거 안 주어졌다고. 이거 안 주어졌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 표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자. 없는 거야 이 표? 다시 한번 이 표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풀 거야. 자, 지금부터 보자. 얘가 지금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 1초 동안에 5m 떨어졌다라고 돼 있어. 1초가 아니구나. 5m 떨어졌다라고 돼 있어. 5m. 됐니? 그럼 5m 떨어질 때 몇 초 걸리는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도달한 시간을 알 수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참고적으로 이 표 없는 거야. 그러면 공은 직방향으로 5m 떨어질 때 무슨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 운동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 그 다음 기울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 9.8이지만 9.8 쓰면 왠지 숫자가 들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지. 10 쓸 거예요. 10m/s 제곱입니다. 그 다음 띵띵띵띵띵 떨어질 시간 모르니까 x.
띵띵띵띵띵. 여기도 우리가 그렇다면 10x가 될 거야. 그러면 가로가 x, 세로가 10x.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하게 되면 얘는 5x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5x제곱이 5입니다. 그러면 x제곱은 1이야. 그럼 x는 뿔마 1인데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지. 그럼 얘가 1초, 그때 속도는 10m/s. 이건 수직 속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vy 값 구한 거야. vy 값, vx 값 아니야. 됐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m 내려가려면 1초 걸리는구나 라는 걸 찾은 거야. 여기. 근데 사실 니들 이 문제 풀 때는 야 이동거리가 5m야? 그럼 1초네. 이걸로 찾은 거지. 그치? 나 같으면 이거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 안 주고 니는 거 찾게 만들지. 그런 다음에 이제 1초 찾았어? 그 다음 1초 동안 15m 갔으니까 얘는 15m/s로 던졌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마지막. 요때는 오른쪽으로 15m/s 수평 속도고 수직으로는 저기 써있는 10m/s. 그래서 수평 속도하고 속도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 그치? 맞아요? 됐니? 자, 요렇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공의 속도는 얼마냐? 15, 3, 5번. 됐지? 자, 그럼 18번입니다. 자, 18번은 2m/s인데 지금 현재 이 수평 속도로 6m 움직였으니까 요거 떨어질 때까지 몇 초 걸렸어? 3초 걸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풀었던 거 한번 또 이용해 볼까? 여기 얼마 떨어졌으니까 이런 문제 낼 수도 있지?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풀면 돼. 뭘 풀면 돼? 시간에 따라 속도. 여기 속도는 vy 값이야.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길기는 10이라고 할게. 됐니? 원래는 9.8이지만 난 10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여긴 9.8을 써 있어. 자, 그러면 떨어질 때 3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 3초. 띵띵띵띵. 여기는 30m/s. 그럼 요 면적이 바로 뭐에 해당돼? 떨어진 높이에 해당되지. 가로 3, 세로 30, 나누기 2. 그럼 얼마가 나와? 45m 높이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얘는 오른쪽으로 2m/s고 수직 속도는 30m/s야. 이게 3초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거는 안 낼 확률이 높인데요. 이거는 수평 속도지. 이거 수직 속도지. 전체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요거라고 했지. 빨간색. 이거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보잖아. 이렇게 구하십니다. 피 같아서 꼬른 법칙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2의 제곱 4, 30의 제곱 900. 그러면 904가 나오지. 그 다음 루트 씌우면 되지. 남 못해 계산.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공의 연직 방향 가속도는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니까 맞아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 맞네요.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지. 그 힘의 정체가 뭔데? 중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A는요, 위로 올라가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게 바로 지구에서 중력이 작용해서 바로 일어나는 대류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B는요, 뜨겁지만 밀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못 올라가고 밑에 있는 거야. 이거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중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1번 가는 무중력 상태다라고 했어. 무중력 상태는 B죠. 안 올라가는 거. 대류 안 일어나는 거. 가에서 불꽃 주위의 기체가 대류하는 것은 B다. A죠. 그 다음 밀폐시켰을 때 불꽃이 먼저 꺼지는 거라고 했어. 얘는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 공기가 다 없어지면 먼저 꺼지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됐죠? 자, 여기까지.